안녕하세요.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정문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도 인사. 안녕하세요. 블루 너도 인사. 안녕하세요. 얘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저랑 16년째 살고 있는 러시안 블루 종인 블루라고 합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에 와서 여기 진료대에 따뜻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들 아토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댓글로도 이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이게 참 짧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댓글로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토피에 있어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먹거리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먹거리가 좋아야지 아토피가 좋아집니다. 근데 또 먹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 회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아토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아토피에 있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공정축산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ehind every chicken product is the story of an individual bird. The story most chickens share is life in a factory farm, and the price they pay is immense. Most people don't realise that birds like this one will be as young as 5 weeks old when they are sent to slaughter. Yet in these few short weeks, he will have experienced a lifetime of suffering. Chickens who are raised for meat have been selectively bred to grow at 3 times their natural rate. As their bodies grow too quickly, their legs struggle to cope. Many birds die, unable to lift their own weight to reach food or water. For others, their heart and lungs simply cannot cope with such unnatural growth. Every year, millions of young birds don't even survive the 5 short weeks till slaughter. 영상이 좀 어떠셨는지요? 왜 개 아토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실까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산 현실을 알고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개 아토피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먼저 사료의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방금 육개용 병아리를 보신 것처럼 병아리들의 성장 속도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병아리들은 균형 잡힌 성장이 되지 않고 결국 30일이 넘어가면 너무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서 우이나 물이 앞에 있어도 심장질환이나 근육질환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병아리들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료. 현대 축산에서 사료 회사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료 회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아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육되는 소들도 대부분 옥수수나 대두로 만든 사료로 키워집니다. 사람들은 소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옥수수나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는 위가 4개로 풀을 먹어서 천천히 대세김질하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영양을 흡수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들에게 옥수수나 대두를 먹임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위 내에 정상세균층이 망가지고 또 과다한 가스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자연 상태에선 40년, 5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지난 정권 때 당뇨병 파동 그 사태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논쟁이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수입소를 갖다가 연령은 몇 살까지 할 것인가 였습니다. 2살, 3살 그 이상 넘어가는 소는 절대로 수입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소의 정상 연령이 30년, 40년 그렇게 되는데 소고기는 2년, 3년 넘어가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래 소의 먹이인 풀이 아닌 옥수수나 대두를 먹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런 나이가 든 소의 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사료 회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료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는 수의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 그리고 좀 전에 보신 닭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지금 사료라는 것은 소극적 축산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일 뿐입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의 사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사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사료가 만들어진 것,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를 도축했을 때 살코기를 빼고 나머지 부산물들을 사용할 곳을 찾다가 그 사용처로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소 부산물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곱창이나 간이나 헌지나 그런 걸 다 먹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을 동물에게 먹인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 내장들, 부산물들, 그거로 만든 사료, 그 제품을 최소한 1년 이상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부제 그리고 사료 첨가제들이 들어갑니다. 이 화학물질들, 이것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려동물에게 아무 해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약품들의 기준은 큰 문제가 없는 정도, 그 정도에서 허가를 받도록 이 축산업체들 그리고 식품화학업체들이 다양한 로비를 펼쳐서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료회사에게는 돈이 되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해서 먹일 수 있는 먹거리, 딱 거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과 똑같습니다. 라면, 햄버거, 그런 것들이 배고플 때 잠깐 요기하는 그런 정도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스턴트 음식, 햄버거를 일상적인 주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런 햄버거를 계속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계획이 있어서 사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를 먹고서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아토피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이 방부제나 사료 첨가제가 들어간 이 사료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 아토피가 있을 때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분해 된 처방사료입니다.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가 단백질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단백질을 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이론적 틀에서 가수분해된 사료를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에 있는 어느 생명체들도 가수분해된 사료라는 것을 그런 먹이를 먹지가 않습니다. 또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먹으면서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개 아토피의 원인이 아닙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개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민감하게 자극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러지 검사를 자주 합니다. 그런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이 원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아토피가 있을 때 아토피 사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하시러 오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 반려견들이 오랫동안 개 아토피를 앓으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저희 병원에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무엇을 먹이냐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수분해 사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추천해서 먹이긴 했지만 그 효과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 아토피에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인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독소가 유입되는 경로입니다. 개 사료를 통해서 방부제, 그리고 사료 첨가제,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몸에 누적돼서 더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러한 방부제, 사료 첨가제가 사료를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는 먼저 방부제,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서 먹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방부제나 사료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사료가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런 많은 사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이룹니다. 먹는 것이 좋아야 내 몸 또한 좋아집니다.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 아토피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 사료를 통해서 몸에
너무 많은 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먹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되는 닭들, 그 닭들은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만든 사료로 키워집니다. 그리고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방부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약을 사료에 섞어서 먹여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진 닭들의 몸에 면역에 좋은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에 들어가는 많은 이런저런 재료들, 그것들이 현재 관행농이라고 불리는 비료와 농약을 써서 재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키워집니다. 그러한 채소에 몸에 유익한 어떤 면역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그런 것들이 포함될까요? 몸에 정말 유익한 그런 면역 성분, 그런 것들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곡물류는 비료를 통해서 재배되고 또 수시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리고 축산물들은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GMO 옥수수나 GMO 대두를 먹여서 사육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사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몸에 좋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온다는 것. 다음으로 몸에 정말 필요한 면역 성분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이로 인해서 반려견은 아토피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방부제나 사료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먹거리로 바꿔서 먹이실 권해드립니다. 간식도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간식으로 구해서 먹이시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건조시켜서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산물이나 야채들은 공장 축산에서 사육된 것이 아닌, 그리고 또 관행농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다면 다른 쪽에 쓰는 돈을 줄이고 먹거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 아토피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먹는 것을 바꿨을 때 반려견의 몸 상태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줄 것이 몸에 지금까지 누적된 독소들, 그것을 꾸준히 제거해주는 디톡스입니다. 그 먹거리를 바꾸고 또 디톡스를 꾸준히 해줬을 때 반려견의 몸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아토피 크리에이티브에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진료를 하고 일요일에는 오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들도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희대에서 반려동물과 동물권이라는 강의를 이번 학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희대도 외국인 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2주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그 동영상을 촬영하느라고 개 아토피 클리닉 TV의 영상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려견들의 개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보면 어떻게 하나 또 인사. 안녕.